안녕하세요. 이대웅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비만 예방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슐린과 혈당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이 소화 흡수된 설탕이 당이 되어서 혈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혈액이 있고, 이렇게 간 밑에 있는 췌장에서 당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이 당을 근육 안으로도 집어넣고 간으로도 집어넣고 지방에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후에 높아진 혈당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세 가지가 있고,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기에 진행되어 당뇨병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는 제1형과 제2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하는 이자의 베타세포 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슐린은 혈당을 근육이나 기타 조직 세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으로서 이자의 베타세포로부터 만들어져서 혈액 중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혈액 중의 혈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식후의 혈당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인슐린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식사 때마다 인슐린 주사나 패치를 맞아야 하므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도 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약 5%로서 주로 18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인체 면역 시스템이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그 명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대부분 성인기에 나타나고 전체의 당뇨병의 95%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근육을 비롯한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에 대한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가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과 결합하는 수용체와 그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혈당이 제대로 말초 조직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그려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1형 당뇨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왔지만 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것을 제2형 당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는 지금 이제 혈관이고, 그러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처럼 제1형 당뇨나 제2형 당뇨 어느 경우라도 이 혈당이 근육 등 말초 조직 세포로 순조롭게 유입되지 않아 말초 조직이 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후에 당이 말초 조직으로 유입되지 못해서 공복 시 혈당이 높은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공복 혈당은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70에서 100 사이에 있을 때 정상으로 보고, 125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판정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비만이 있고, 운동 부족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으며, 기타 나이, 자업적인 생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합병증으로는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비만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기전은 운동 부족이나 비만 등으로 인슐린 수용체 민감성이 저하가 되면 고혈당이 되고, 그 고혈당은 또 계속해서
췌장 인슐린 분비를 자극시키고 이것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또 고인슐린 혈증으로 되고 이거는 고지혈증이 돼서 이것이 또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성을 저하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비만 등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고 건강한 식단, 금연, 스트레스 관리,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 당뇨병에 대해 예방적,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증가시켜 근조직으로 혈당의 유입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안정시에는 반드시 인슐린의 존재 하에서만 혈당이 근육으로 유입이 됩니다. 안정시에는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인슐린 수용체가 열리면서 당이 유입이 되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근육으로 혈류량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근세포막의 당 투과도가 증가하는 관계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이 근육세포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말초 조직에서 혈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린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제 일련의 신호 과정에 의해 글루코스를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세포 내의 특수한 당 수송 단백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혈당 글루코스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슐린 의존형 경로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과정은 인슐린과 관계가 없이 두 번째로 운동을 할 때 활동 근육의 수축으로 근세포 내에 존재하는 AMPK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후 일련 반응에 의해 당 수송 단백체 GLUT가 세포막으로 이동을 촉진하므로 혈당의 세포 내 유입을 촉진시킵니다. 즉, GLUT는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을 근육세포 안에 집어넣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고, 첫 번째는 인슐린에 의해서 인슐린 수용체가 열려서 당이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근육 수축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수용체 GLUT4라는 것이 없었다가 이렇게 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이 이 안으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했을 때 증가되는 GLUT4가 입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없이도 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혈당은 낮아지고, 혈당이 낮으니까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고, 인슐린을 분비를 안 하니까 췌장도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니까 비만이 될 확률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뇨의 운동의 효과가 결국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절약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췌장 베타 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운동을 통해서 파괴된 베타 세포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인슐린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당뇨병에 의해 초래된 각종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양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운동의 효과를 인슐린 절약 작용이라고 합니다.
GLUT4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결국에는 이 세포에서 당이 들어가게 하는 문이 필요한데, 이 문을 당 수송 단백체라 그러고, 얘는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1, 2, 3, 5는 인슐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문이 5개가 있는 거죠. 1, 2, 3, 4, 5 다른 형태의 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GLUT4만 운동을 했을 때 얘네들이 세포 안에서 AMPK를 자극을 시켜서 GLUT4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문을 많이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많아지니까 밖에 있던 이 혈당들이 이 안으로 쏙 잘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부터 5 다른 문들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딱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고, 이 뽀만 인슐린 없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고, 이 GLUT4를 많이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 우리 이제 근육은 3개의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뭐 흰색, 적색, 그리고 이제 같이 섞여 있는 3가지 타입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주당 150분, 뭐 이거를 7로 나누면 뭐 20분 정도, 매일 하루 20분 정도, 중강도 이상 50에서 60, 그러니까 약간 조금 허헉거리는 정도의 강도로 2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저항성 근력 운동,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저항해서 하는 운동을 주 2회 이상, 이거는 이제 전신을 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상체, 하체 나눠서 전신을 다 해주셔야 되고, 유연성 및 균형 운동,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러한 것들을 주 2회 이상 해서 우리 이제 근육과 건 이러한 애들까지도 다 활성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GLUT4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많이 만들어서 인슐린의 분비 없이도 세포 안으로 당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당뇨병도 예방을 하고 비만도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은 주 150분 이상, 저항 운동 주 2회 이상, 유연성 운동은 요가나 필라테스는 주 2회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